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경찰이 물고문을 숨기고자 늘어놓은 궤변을 눈감아줬던 것이 당시의 검찰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청와대를 향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리뷰 노주민 PD와 이 문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경력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오늘 박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인데요. 예. 서 의원은 또한 박 후보자의 주요 경력이나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 사유에는 이 경력이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예, 어쨌든 박 후보자가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했던 거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기호 의원은 박 후보자의 고문치사 사건 관련 사실을 밝히면서 사진을 또 한 장 제공했습니다. 예. 지난 1987년 동아일보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보도한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인물이 박상옥 당시 검사인데요. 예. 박 후보자 측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안기부, 검찰, 청와대 비서실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던 사건입니다. 경찰이 당시 대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을 불법 연행하고 또 물고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자 정부 차원에서 은폐를 시행한 건데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에 의해서 진상이 밝혀지면서 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안을 조작하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을 좀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예. 우선 87년 2월 1차 조사 때 검찰은 고문경찰관 2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요. 3명의 공범이 더 있다는 자백을 받고도 공범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2차 조사 때는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유명한 궤변을 늘어놓은 인물이죠. 당시 치안본부장 강모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민주항쟁이 일어난 뒤에야 강 씨를 구속했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을 전한 서기호 의원은 대법관은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권력에 굴복해서 헌법이 보장한 수사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박 후보자가 과연 자질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내일 청와대 앞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 대법원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가 이번에 승진이 됐군요. 네, 대법원이 오늘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국정원 정치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이범균 판사도 승진 명단에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 이 판사는 12일자로 대구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예, 이 판사가 당시에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다. 이런 판결을 내렸죠. 네,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이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것이었고요. 예. 당시 현직 부장판사가 이 판결을 지록위마라고 비판한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선거 개입과 관련하는 정치 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고법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두고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 9월 이 코튼에서 올라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또 인과관계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할 것이라는 예측은 어쨌든 현실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범균 판사라는 사람,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판결 전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판결을 몇 번 내린 사례가 있던데요. 예, 지난 2013년에는 이른바 박근혜 풍자 포스터를 그린 팝아티스트 이하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요. 같은 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장 1심 재판에서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원 정치댓글 사건을 맡은 뒤부터는 성향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승진을 염두에 두지 않았겠냐는 추론도 제기됐습니다.
예, 앞에서 정치권 소식 때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건보료 개편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이 또 바뀌었더군요. 네, 새누리당 지도부가 건보료 개선안 재추진 의사를 밝힌 뒤에 엿새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의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만큼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재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예, 이렇게 입장 바꾼 게 벌써 세 번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월부터 입장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또 보시겠습니다. 예. 우선 애초에 1월 14일에 개선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발표하기로 예정했는데요. 이 날짜를 갑자기 29일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29일 바로 전날인 28일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년 중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돌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 다음 날 여론이 악화되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수습하고 나섰습니다. 그 뒤에 건보료 개선 기획단은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진해체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가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강하게 밝히니까 보건복지부가 다시 당정 협의를 갖겠다고 또 180도 입장을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될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합리적인 진보를 표방하는 국민모임의 신당추진위원회 4월 보궐선거에 독자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공개를 했군요. 네, 국민모임 신당추진위가 오늘 본격적인 창당 계획을 알렸습니다. 국민모임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오는 18일까지 정치권, 노동계, 청년 등이 참여하는 창당 주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민혜 대변인은 오는 4월 보궐선거 지역에 독자적인 후보를 출마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19 보궐선거 지역인 광주, 서울, 관악, 성남의 세 지역에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적합한 후보자를 적극 물색하여 반드시 당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 야당 인사들,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야당 인사들의 참여 계획도 발표가 됐군요. 네, 우선 내일은 정동영 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첫 번째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 회동에는 최규식, 임종인, 김성우, 유원일 전 의원도 동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4월 보궐선거 승리 방안, 민주연합 개혁파의 역할 분담 등이 상의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 날인 5일에는 광주에서 열릴 대토론회에 천정배 전 장관이 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거취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거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또 한편 정의당과의 연대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인데요. 국민모임은 오는 5일에 정의당 측과 보궐선거 사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노주민 PD 수고하셨습니다. 예.